저는 이제 본안 예측도 좀 우리가 기회를 주신다면 네. 본안은 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임시적으로 한 겁니다. 임시적으로. 이거는 가처분 그렇죠. 심판 같은 처분 같은 거고요. 그렇죠. 본안하고 6개월 유예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 끝나고. 그 네.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방통위에서는 항고를 했어요. 이 이 결정에 부분에 대해서 항고도 네. 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자고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다가왔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관 이분 좀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 냈습니다. 야, 이건 뭐 이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기피한 경우 나 처음 봤네요. 저도 못 받고 9명이에요 재판관이. 네. 9명에서 1명을 기피해버리고 이러면 8명이 네. 하고 헌법재판소는 6명이 꼭 돼야 됩니다. 네. 다수결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일반인이라면 저희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피 신청을 잘 못하는데 우리 보면 법에 뭐 별의별 기피 신청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기피 신청한다고 하면요 변호사들이 다 말려요. 나 혼나 너 판사한테 큰일 난다 이렇게. 왜 찍히려고 이렇게 노력을 그렇죠. 하느냐라고 아주 못하게 말리죠. 기피 신청을 해서 판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판사도 저 피고인 좀 나쁜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그렇죠. 못하죠. 근데요, 그걸 떠나서 이번에 임부장 판사 기피 신청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피 신청 사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임부장 판사가 받고 있는 주요 이 재판 기획과 관련해서 큰 부분의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그때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이 칼럼을 쓰면서 네. 7시간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재판부에서 좀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그런 문구를 넣도록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 재판 개입이라는 명예훼손 재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과 그러면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된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뭘 했냐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사건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세월호가 있으니까 겹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예.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그렇죠. 재판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다라는 이유도 기피 사유로 삼은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좀 낙인을 찍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에게 불공정한 결정을 할 판결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재판부에서 박준 변호사가 저 앞에 제가 판사인데 피고인으로 제 앞에 왔어요. 근데 그 범죄 혐의가 뭐냐면 저를 때렸던 폭행죄예요. 근데 예를 든 네, 겁니다. 네. 그럼 판사가 제가 판사면 가만히 두겠어요? 최고형으로 때리지? 그렇죠. 그럴 때 기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법적인 사유가 아니라 완벽히 정치적인 사유를 들고 나온 거고 의도는 뭘까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정치 거예요. 이슈와 지금 현직 판사가 현직은 아닌가요 지금? 현직입니다. 현직 판사가 재판장을 이렇게 정치적 사유로 좀 이렇게 기피하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떻게 기피할 수 있냐면 지금 여당에서 임명하거나 지명하거나 추천했던 재판관들 다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너무나 극단적으로 넓어지는 거고 민변을 계속 뭐라 만드는 민변 사람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스펙트럼이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분도 네, 있고 예. 진보적인 분도 있고 네. 먼저 민변에 있는 사람을 무슨 나쁜 사람들 아니면 상당히 어떤 그런 플레임에 세우는 그런 얘기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하려고 기피 신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도 민변 활동을 안 했었고요. 뭐 이게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일도 했냐면 이 사람이 조금 적절해 보이는데 하도 민변하니까 민변에 활동을 했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스스로 고사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별로 네. 색깔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의도는 좀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예. 의리법 연구에도 마찬가지인 것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다 다르고 저는 저희 사무실 예전 사무실 민변 옆에 있었거든요. 네. 민변 갖고 알긴 알죠. 전 민변 소속도 아니고 자꾸 저 민변 아니에요. 관계도 없고. 민변 옆에 빌딩. 민변 옆에만 근데 있어요. 서초동에 예. 민변이 있거든요. 예. 그럼 다 주변 사람들 변호사들 다 민변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소가 이제 그쪽이 그 상당히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네.
1928님께서 임 판사님은 아는 것을 200%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는 것들이라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재판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재판의 중립성에 굉장히 조금 위해가 되는데 이거 판사님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거를 판사님께서 하고 그렇죠.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후배 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건데 네. 본인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아니다. 나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보낸 시선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싹 돌린 건데 네. 이분 법적 감각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정치적입니다. 조현수님께서 판사가 기피 신청을 할 정도로 사람에 따라 판결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자인하는 상황, 시스템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마침 박주민 변호사랑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요즘에 누구 판사한테 가느냐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아니 재판을 죄가 중요한데 판사가 중요하고요. 판사가 누구하고 친하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아니었어요. 뭐 예전만 해도 네.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뭐 이른바 전관예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요새는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고 뭔가 하여튼 어떤 재판부에 가버리면 결과가 예상이 자꾸 돼요. 자꾸 그렇죠. 그게 이상해요. 근데 네. 저희가 좀 싫지만 네. 그 예상대로 다 됩니다. 그 예상이 법리 예상이 아니에요. 네. 법리 예상은 다 틀리고 정반대로 아니 되고. 그러니까 네. 박지훈 변호사나 양지열 변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법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더 잘 맞출 수도 있어요. 지금. 더 잘 맞추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90% 틀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럼 거진 다 너무 틀리고 있어요. 그렇게 자책하지 그렇잖아요. 말아요. 제가 그 주변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럴 때는 저는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배심 형태가 있잖아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겁니다. 입장에 따라서 이게 무죄일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과 유죄일 수도 보는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이면요. 네. 사실은 애초에 수사와 재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다수가 동의를 그렇죠. 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예. 겁니다. 누구는 이게 죄가 된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안 된다고 보는 거를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다음에 재판부도 이 재판부 가면 유죄 나고 저 재판부 가면 무죄 나오면 이러면요. 우리가 이 법원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안정적 믿어요? 기능이 안 돼요. 형벌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측 가능해야 돼요. 네. 누구든지 예측 가능해.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처벌받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재판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형이 나올 수 있냐라는 갸우뚱거릴 만한 재판도 많고요. 누구한테는 이게 중범이고 저 누구한테는 사람은 다 봐주고 이런 법정 거죠. 구속이 되네 저걸로. 네. 저 사람은 나오네.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양질 변호사 정말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이건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극명하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면 그거 자체가 범죄화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또 주목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문정 검사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인데요. 그러면서 보수 언론에서 일제히 이문정 검사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어찌 보십니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검사입니다. 보도가 되긴 했는데 하여튼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사가 이른바 한명숙 총리 관련된 사건에서 재수 H씨 등등을 네. 뭐 증언을 조작시키거나 염습시키거나 네. 이게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됩니다. 모해 이중 교사죄. 그거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3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다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감찰 연구관인 이문정 검사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수사권이 이제껏 없었어요. 네. 수사권이 있는 건 뭐냐면 불러 조사하거나 특히 압수수색을 하는 게 네. 가장 강력한 권한인데 그것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그걸 주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하고 겸직을 주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소시효에 맞춰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 말할 것처럼
그거 받았으니까 무조건 뭐 기소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이 사안 자체가 아직도 좀 많이 안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돈을 9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복역을 했고요. 구속됐다가 예. 그리고 교도소에 다녀오셨어요. 다녀와서 그리고 그때 받은 돈이라는 이유로 그걸 지금 다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기된 의혹은 그게 아니라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서 돈을 줬다는 쪽, 그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한 쪽을 만들어내서 이것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검사가 검사실에 불러서 증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라는 의혹이거든요.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의혹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진짜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를 오히려 검찰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걸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해야죠. 그리고 이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 이 박 변호사가 제기한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문영 인사를 했어. 검사 예. 근데 설령 그런 목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요, 이문영 검사가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체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해서 검사 한 사람이 설령 그런 목적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응원해주고 오히려 밝혀줘야 돼요. 사실 근데 검찰과 관련된 비위, 네. 의혹 이런 거는 검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밝히는 게 맞아요. 그 사실은 뭐 이게 좀 얘긴 한데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가 탄핵이 됨으로써 판사들이 이제 젊은 판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위에서 자꾸 네. 판결을 괴롭히시면 임성근 판사처럼 탄핵될 수 있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어떤 선례가 될 것 같아요. 탄핵 그렇죠. 발의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윗사람이 이제 그 밑에 있는 판사한테 그렇게 네. 지시 못합니다. 못하죠. 네.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자정작용이라 하죠. 정확하게 처벌하고. 근데 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징계 시효는 다 지나버렸어요.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남은 게 모의 위증 교사로 가서 겨우겨우 처벌. 그걸 처벌을 한다는 건 과연 그건 뭐냐 하면 검사 입장에서도 선배가 시킬 수 있겠죠. 상관이. 처벌받습니다. 이 위증 교사하면 네. 그런 어떤 좋은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검찰이 더 조사를 좀 잘해야 되는데 네, 제 그렇습니다. 식구 감사기 같은 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플지라도 이거는 몸에 좋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요. 이건 검사들이 명확하게 이런 의혹은 해명하고 또 한 가지 저희도 이걸 알죠. 뭐 이게 특수수사 예전에 특수수사 할 때 뭐든지 증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까지 하려면 그런 과정에서 이 무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밝혀지는 게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도 전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던 이재용 부회장 이제 진짜 경영권 불법 승계. 그렇죠. 주가 조작 막 그리고 분식회계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 재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상당히 센 삼성바이오. 네, 삼바 사건이라고 우리가 많이 세간 알려져 있죠. 네. 사실은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등등 주가 조작 등등이 커요. 일반인이 했을 때는 기본 5년이에요. 징역형이. 네. 최하. 최저. 상당히 재질이 안 좋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보면 돈을 벌기 때문에 네. 5년 살고 와가지고 다시 하는 사람도 저는 일부 봤습니다. 요즘은 그거 막으려고요. 네, 진짜 10억 단위 넘어가는 돈들을 만약에 얻었잖아요. 5년도 안 끝나요. 그렇죠. 10년, 10년, 더 15년 줘버립니다. 바로 그냥. 그래서 더 청구- 줘버립니다. 예전에 재벌 몇 세들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주가 조작 같은 걸 해가지고 뭐 몰래 합병하고 뭐 이런 작업 같은 거 걸어가지고 돈을 벌고 몇 년 살다 나오니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나 법원에서 형을 엄청 줍니다. 아니 못 나오고. 아니 그거는 맞는 그 형량이 늘어나는 맞아요. 거는 네. 맞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건 좀 도둑이 아니라 진짜 큰 도둑. 진짜 큰 도둑이죠. 그리고 그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량한 투자자들 개미라고 부르는 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는 거예요. 또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아. 있고요. 네. 전 재산 날리고 뭐 네. 이런 일이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가장 악독한 범죄들이 이런 범죄지 않습니까? 저는 최악의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노력 없이 돈을 벌고 또 그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크나큰 피해를 주는 범죄니까요.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껏 해왔던 국정농단 사건보다는 더
엄중하게 한번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또 이거는 얻은 수익이 삼성이거든요. 네, 얻은 수익이 삼성이라는 의혹인 거예요. 사실 세금 말하면. 안 내고 삼성 가져갔잖아요. 네. 네. 네, 진짜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찌 되는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유, 그렇다. 엄청 오래 걸릴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755님께서 패스트트랙 재판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유예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면직될 듯 했어요. 그때는 다 진짜 총선에도 뭐 못 나가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선 끝나면 당선 무효 의원들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물어보네요. 글쎄요. 기억나요? 저도 지금 따라오진 않았네요. 그거는. 재판 선고가 돼야 되는데 네. 재판부 지금 바뀌는 데가 많거든요. 인사이동 바뀌고 때문에. 열심히 안 해요. 왜 판사들이 이런 재판은 열심히 안 할까요? 그 예전에 기억날 겁니다. 김경수 지사 사건 결국 넘겨서 다른 재판부가 판결 선고까지 갔다가 다른 재판부가 다시 심리해서 여기 패스트트랙에는 걸려 있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판사가 당장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그거 경우 걸려 있잖아요. 서울시 선거 가야 되는데.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판사들이 정치적 부담을 갖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안 하고 싶어서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판사 같은 경우는 기본 1년 단위로 이동하긴 합니다. 뭐 같은 지역에 뭐 법원에서는 한 3년까지 있지만 그렇죠. 이런 시간만 조금 눈빛이 제가 이런 말 드리는 눈빛이 요 사건 안 해도 되니까 너 한번 끌어봐라 이런 변호사한테 눈빛을 주시면 네. 저희가 신청을 하나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넘겼던 상황이 아닌가. 증인 신청하고 뭘 하고 이러면 네. 늘어날 수 있거든요. 딱 박범계 그래 법무부 보입니다. 장관도 연루돼 연루돼 있죠. 있어요. 다 연루돼 있어요, 민주당에서 공판기일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거는 충격적이지 않나 싶어요.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피의자는 되고 두 있습니다. 번 안 나오면 체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김학의 사건 네. 관련된 부분입니다. 참고인이고 직접 관련 당사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시간이 좀 얼마 없는데 네. 과연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던 게 이건 막아야 돼. 저한테 시키면 저는 막았을 것 이게 같아요.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런 사건에 보기에 따라서 누구에겐 예. 큰 범죄인 거고. 절차적 정당성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법원 형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행위에서의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내부 징계 정도 사유지 이걸 왜 수사를 해. 검찰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아니 범죄자가 도망가면 막아야죠. 예. 그리고 그걸 막았던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영장도시 막 가둬놨다거나 몸을 뒤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떠나지 말라고밖에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 절차가 별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증거를 불법적으로 모았다든가 인신을 불법적으로 잡았다든가 그런 증거를 이용해서 재판했다든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출국 금지 과정 자체에서 행정적인 그 절차를 어떻게 하냐 그 문제거든요. 자,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못 가게 막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는지 검찰이 그렇게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검찰이 지금껏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수사하지 않고 세 번째도 민기적 수사하지 않다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과연 누가 동의를 하고 이걸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저희가 아는 보수 쪽 사람들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분이 꽤 왜 많거든요. 김학의를 들고 나왔을까라는 반응들이 있는데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이해하기 이성윤 어렵습니다. 지검장을 잡으려면 그거 걸리니까요. 원전 경제성 수사하고도 거의 비슷한 구조가 아닌가 그런 맥락이 생각도 그래요. 해봅니다. 그래서 동의받을 수 있는 걸 한다면 국민들이 할만하다 하는데 저는 지금 하는 수사가 아니, 근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또 뭐 수사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여기에선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절차적 있어요.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적법 절차를 얘기를 하고 심지어 미란다 원칙까지 끌어들이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네. 그런가요? 네. 재판은 많고요. 네. 재판은 항상 5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양절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성빈님께서 달을 가리켰더니 손톱에 때가 꼈다고 하는 격이네요. 그런 것도 같아요. 네, 때가 꼈나요? 네.